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고후개발 NGO 월드비전이 전 세계 공여국들의 공적 개발 원조 중단 0.15%만이 조혼을 포함한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중국 당국의 접근 금지 조처에도 중국 도처에서 진행 중인 백지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9일 이란 대표팀이 앙숙 미국에 패해 카타르 올림픽 16강 진출이 좌절되자 이에 환호하던 이란 남성이 이란 보안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월마트 총기 난사 생존자가 사건 발생 전 범인이 이상한 행동을 해 안전이 우려된다며 회사 측에 신고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수요일 놀스 서버브 버팔로 그로브의 한 주택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고후개발 NGO 월드비전이 전 세계 공여국들의 공적 개발 원조 중단 0.15%만이 조혼을 포함한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유엔이 지난 18일을 세계 아동 성학대 및 착취 예방의 날로 지정한 것을 기념해 아동 조혼에 대한 보고서 위기의 소녀들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동 조혼이 급증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및 조혼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여국들의 지원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전 세계 공여국들의 아동 조혼 근절 지원액은 감소했으며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비전 사업 현장을 자체 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18개월 동안 아동 조혼 발생률은 163% 증가한 반면 2020년 공적 개발 원조의 0.07%만이 조혼 해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중국 당국의 접근 금지 조처에도 중국 도처에서 진행 중인 백지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코로나19에 대한 고강도 방역 정책 지속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시위 관련 상황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자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시설망을 이용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트위터로 시위 관련 정보와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이지만 현지 젊은층 상당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이란 대표팀이 앙숙 미국에 패해 카타르 올림픽 16강 진출이 좌절되자 이에 환호하던 이란 남성이 이란 보안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인권 활동가들은 27세의 남성 메흐란 사막이 이날 경기 직후 카스피해에 접한 이란 북부 도시 반다르 안질르에서 자신의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이란 대표팀의 패전을 축하하다가 총에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는 이란 대표팀이 미국에 패한 뒤 보안군이 그를 직접 겨냥해서 머리를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란 대표팀이 숙적 미국에 패배하자 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반다르 안잘리를 비롯해 수도 테헤란과 히잡 시위 확산의 시발점인 북부 쿠르디스탄주 사케즈 등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환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0일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30일 낮 12시 13분경 장 전 주석이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가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3세대 지도자로 분류되는 장 전 주석은 태난먼 사태의 여파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발탁되면서 권력을 잡아왔습니다. 또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이끈 인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30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파월의 발언 뒤 상승세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좁히려면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아직 금리 인하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월마트 총기 난사 생존자가 사건 발생 전 범인이 이상한 행동을 해 안전이 우려된다며 회사 측에 신고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9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 생존자 도니아 프리올레오는 버지니아 체서파크 순회 연방법원에 회사에 경고했지만 총기 난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5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버지니아 월마트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안드레 빙이 직원 휴게실에서 권총을 난사해 6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범행 대상을 정리한 데스노트를 적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수요일 놀스 서버브 버팔로 그로브의 한 주택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수요일 오전 11시 10분경 2800블럭 아카시아 테라스에 위치한 한 주택에 웰빙 체크를 위해 방문했다가 인기척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5명이 죽은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폭력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누군가가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7도, 밤 최저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1도, 밤 최저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